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관리인이 아직까지도 집합건물에서의 관리인을 제대로 이렇게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그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관리인은 아파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한해서 관리인은 누굽니까? 관리소장님이시죠. 그런데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인은 여러분들 관리소장님이 아니시거든요. 그 건물에 대한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약간 좀 애매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관리인이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인데, 물론 관리위원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봉사직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 상에서. 그리고 우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존재하는 거죠.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절차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요. 그는 주택만 가지고 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는 집합건물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아파트도 있고 어떤 때 주거용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들어간다 이 말인 겁니다. 또는 여러분 판매시설만 있는 곳 있죠. 판매시설. 그 대형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대형 판매시설만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게 층별로 이렇게 그 벽체가 쳐져 있지 않고 이렇게 탁 트여가지고 있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판매시설들. 또는 그 여러분들 그 생활형 숙박시설 또는 호텔, 상가, 펜트하우스 이런 같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들. 또 시장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그러한 곳에 시장에 보면 큰 또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건물 공동주택을 딱 빼고 있죠. 공동주택을 딱 빼고 순수한 아파트만 딱 되어 있는 곳들 이거 빼고 여러분들 뭐가 이게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하고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걸 다 집합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합건물에서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존재,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관리인과 관리위원, 특히 관리인은 그 관리업체, 용역업체를 통제, 감시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관리위원도 마찬가지고 통제, 감시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이라는 분이 관리업체가 되는 순간에 그 건물을 장악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건물에서 여러분들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돼가지고 제대로 여러분들 그 건물 관리 보존을 하면서 관리비는 낮춰져 가면서 지속적으로 가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곳들은 관리비 주주주 올라가고요.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5억짜리가 쭉 뭐 2억, 1억, 뭐 8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주주주 떨어지고요. 이런 곳들이 서울부터 해가 저 제주도까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있죠. 아직까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있는 그 관리인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무를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어디에서 뭐
인터넷을 찾아보고 막 찾아보고 그냥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꼭 여러분들 그 점을 조금이 아니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분들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업체, 그리고 각종 용역업체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소유주, 입점주 분들의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업체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관리업체가 그걸 지속적으로 그 건물 관리 보존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뭐 관리인과 관리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님들께서 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관리비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건물 보존 관리가 정말 잘 된다고. 제대로 건물 보존 관리되면서 자산가치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어떻게 보면 전문 관리소장보다 더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관리소장님부터 해가 직원분들은 거기다 건물 보존 관리 실제 집행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격증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시는 분들이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제시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죠. 여러분들 법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공학적인 측면도 잘 알아야 되고 전반적인 부분이 있죠. 이런 또 IT도 좀 많이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그렇게 많으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알면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모르다 보면 이렇게 관리업체에 또 농락이 휘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잘하는 곳도 있어요. 관리업체 중에 정말 잘하는 곳도 있다고요. 그런 거는 별도로 제가 추천해주는 업체들은 별도로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하는 관리업체나 잘하는 각종 용역 업체들은 있다고요. 또 별도로 예?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들에는 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보통 시행사가 이렇게 관리업체를 또는 각종 용역업체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 관리업체하고 시행사가 같이 딴따이 돼가지고 그 건물을 장악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법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이런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실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변호사가 필요하다. 제가 늘 세무하시는 분 필요하다. 각종 그 용역하는 업체들 필요하다. 필요한 분들이 있죠. 필요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건물 보존 관리나 자산 가치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선임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필요한 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방향을 다 알고 가야 되지. 그 방향을 모르고 이러면 문제 생기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인생을 사는데도 보면 인생을 떠나가 이래 합시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서울이야. 그렇다면 서울 가기 기차를 타고 가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그러니까 서울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서 싱가포르를 갔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관리인과 관리위원님들께서는 또 법률과 공학적인 거
전반적인 걸 좀 많이 좀 아셔야 되고, 그거와 더불어서 좀 잘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공감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 소유자분들 입장에 모든 것을 다 밴드를 통해 다 공개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는 것. 공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은 다들 입점주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소유자 여러분들도 힘드시잖아요. 소유자와 입점주 사이에는 공생관계 있거든요. 여러분들. 서로가. 이런 경우인데, 근데 정작 우리 소유자와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있지 않습니까? 권리를 누리지를 못하고, 소유자분들은 여러분들 그 대지와 건물의 주인이시니까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입점주분들께서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공정하게 하는 대신에. 예. 이제 그런 부분 측면을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몇몇의 소유자나 입점주분들이 어떤 특정한 이익단체들, 관리업체나 뭐 각종 용역업체나 뭐 호텔 같으면 운영사나 또는 시행사나 이게 같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딱 엮어져 가지고 건물을 엉망으로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자산 가치를 낮춰버리고 해가지고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너무나도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소유주 입점주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각자가 좀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또 공정하게 할 것인가, 투명하게 할 것인가, 공개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관리인가 관리위원께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21세기 사이에, 여러분들이 있는 건물은 정말 조그만 건물인데, 큰 건물들, 엄청 큰 건물 다 공개하고 뭐든지 다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고 탁탁탁 이렇게 가는데, 꼭 보면은 아직까지도 21세기가 아닌 어떤 공개도 안 하고, 예? 요즘 IT로 얼마든지 다 돼 있는 상황을, 비용도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아주 괴상한 논리를 또 펼치지를 않나. 똑같은 월급을 주는데 관리소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들이 일 잘하고 어떤 분들이 일 못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관리업체한테 지금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말씀을 드려서 직원분을 교체 시켜야 되는 거고요. 잘하시는 분들에도 더 격려를 해드리고 더 잘하시도록 해드려야 되고요. 제가 저번에도 꼭 말씀드렸듯이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분들은 논리적 사고력과 또 하나 또 뭐라 했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뭐 공감을 형성시키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분들이 공감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물론 그분은 친절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제대로 된 자격증도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여러분. 전기, 뭐 소방, 각종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셔야죠. 그런데 이제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해야 돼요? 관리인가 관리위원회에서 하셔야죠.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앞뒤가 안 맞게 너무나도 이렇게 집합건물은 돼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 그렇죠?
전국 각지에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출장을 이곳저곳을 좀 가다 보면 좀 그런 부분입니다. 제주도든 저희 뭐 그 전라도 쪽 여수 쪽이든 창원이든 부산 좀 동해바다 저쪽이든 그 강원도 저기 속초 뭐 이런 쪽이든 인천이나 서울이든 이런 데 보면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대구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남이 죽든 말든 남의 있는 걸 막 뺏어가고 뭐 정보 공개는 전혀 안 하고 소위 말해 우리 그 경상도 사투리로 똥꼬지 까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감투 썼다고 막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음대로를 하지 않나. 그다음 봉사직인데 이 봉사직인데 월급을 뭐 좀 몇백만 원씩 받아가질 않나. 그래갖고 저 밴드에도 이게 유튜브 상에서도 그 댓글에도 가끔 올라와요. 말도 안 되는 집합 건물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방 자격증, 무슨 자격증, 무슨, 그 관리소장이 하는 겁니다. 관리 직원들이 하는 건데, 이게 그 공동주택법하고 전혀 헷갈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죠.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지,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딱 볼 때마다 이 관리업체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관리업체 아닐까? 그렇게 하고 있는 또 관리인이 아닐까? 집합 건물에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직까지 우리가 이게 존재를 인간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살아가는지는 각자가 뭐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좀 모든 대부분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내 자산 가치도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목적과 의도를 가지는 쪽으로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 그 소유자 입점주분들 이간질 시켜가지고 자기는 어디 시행사나 뭐 관리업체나 운영사한테 돈 받아 처먹어가면서 별도로 막 박스채로 그 뒤로 뒷돈 받아 처먹어가면서 꼭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인간들은 제가 누누이 말해 저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끼리 또 소유자 입점주분들 이간질 시켜가지고 자기가 거기 계속 관리인가 관리원 계속 헤쳐먹으려고 직원들 시켜가지고 이간질이나 시키사고 직원들이 직원들이 당신들 그 뭐 끈아풀입니까? 직원들은 그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 자기가 직분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뭐 직원도 제대로 된 직원도 아닌 끈아풀을 어디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앞잡이 노릇이나 해잡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아예 자기 건물 통째로 다 샀으면 상관없어. 본인이 알아서 뭐가 되든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들 또 입점주분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알고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은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고요. 아주 세밀한 이게 소송부터 해서 소송을 어떤 변호사한테 하는 게 좋고 또 방향을 지침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 또 건물 관리 보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해야 되고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 구체적인 말을 이렇게 드리면 될 때 이게 악용하는 분들이 그 악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악용하고 있는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돼 있다든지 건물을 장악해가지고 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인간들, 그런 단체들, 법인들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을 못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다고요. 좀 황당하지 않나요? 제발 우리 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 금리 올라가고 있지 다들 힘들어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관리위원 하면서도 막 자기가 뭐가 관리인이 있네, 관리위원이 있네, 돈대로 많이 쳐받아가면서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어? 이 호로 자식 같은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아이고 참네 정말 힘든 분들이 많다고요. 응? 제발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여러분들, 그리고 행정직에 있는 여러분들, 정부 여러분들, 집합 건물 좀 제대로 좀 봐주십시오. 우리 집합 건물 투명하게 모든 것을 오픈해가지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사직이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잘 보셔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 집합금으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확 바꿔버리세요 그냥. 여기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면서 좀 제발 그렇게 완전히 틀을 고쳐버리세요. 틀을 바꿔. 용도가 다르다. 아니 상가, 오피스텔, 판매시설, 생활의주 용도 아파트하고 용도가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공동주택관리법을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습니까? 왜? 또 건물 관리는 똑같다고요. 자꾸 그게 용도가 다르다, 용도가 다르다 이래서 하면서 그러니까 별별 인간들이 그걸 다 헤쳐먹고 말이죠. 소유주 입주민들 막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지금 대통령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이런 걸 좀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좀 보셔야 된다고요. 대한민국 집합건물 제가 말한 대로 딱 고쳐 나가면 이게 진짜 이게 입점주하고 소유자 모두 다 잘 살 수 있고 관리비 줄어들면서 건물 관리 제대로 되고 그 관리업체도 제대로 된 관리업체 제대로 된 업체들이 하거든요. 좀 우리나라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제발 대통령께서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좀 꼭 있잖아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개판이라니까요, 정말. 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매일 저한테 매일은 아니죠.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들 꽤 있어요. 전국 각지에. 좀 안타까워요. 그분은 정말 장애인이시는데도 그렇게 계속 보내시면서 이런 관리비는 또 얼마나 비싸게. 응?
어떤 곳은 지금 매각을 한다고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하면서 완전 그 장악하려고 작전을 펼쳐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건물 관리 보존, 채권 주심이나 뭐 각종 건물 보존 관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가만히 두놔놨고 그런데도 이제 하여튼 이게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그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꼭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빼고 대부분이 집합 건물이지 않습니까? 꼭 좀 저는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발요, 제발.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계속 답답한 소리 하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그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 요즘 6월 15일 거하고 7월 달 거는 제가 좀 그렇네요. 게을러서 오늘은 꼭 제가 틈틈이 그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집합 건물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되면 대한민국 자체가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소유자 입점주 특히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지신다. 좀 한숨을 쉬지 않고 좀 어깨를 쫙 펴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